강프로입니다. 자, 현대차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총선이 끝났고요. 지금 정권에서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이 발표되고 나서 그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약간 조금 불안 요인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장 초반에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해서 출발을 했었는데 회복을 한 상황이죠. 저가부터 따져보면 거의 한 5% 정도의 강세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그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 부분을 그쵸? 이 정도라고 봤을 때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물량 소화가 다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그 주가를 포함해서 주주 가치를 늘리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식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에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하면서 주가가 상승합니다. 근데 그 앞에 좋을 부분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보면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여기보다 우리가 지금 이쪽 그쵸?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자꾸 좀 쏠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질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만약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치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하로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주가는 이미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현대차가 아니라 기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기대하는 바가 별로 없다.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먼저 신고가를 갔었던 그런 상황을 기억하자.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주식은요, 무조건 가격이 먼저 뜹니다. 가격이 먼저 뜨면서 그 기대한 것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이 있다면 그 실망한 부분만큼 주가가 하락하겠죠. 하지만 뒤따라서 받쳐오는 실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그쵸?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팔고 뭐 매도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기아를 뭐 13만 원에 매수했다거나 아니면 현대차를 26만 원대에 매수했다거나 이렇게 고가 매수가 된다면 이렇게 62평을 하회하는 이런 구간에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격을 잘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가격을 잘 잡기 위해서는 신고가 그쵸? 선반영 구조에 맞춰서 신고가 매매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자, 보세요. 현대차가 강한 움직임을 보였죠. 이때 12월 달에. 근데 12월 달만 그런 게 아니라 23년 초에 그쵸?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동일하게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고가에서 매물 소화를 받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장기간 침체 구간을 겪어왔어요. 그런데 돈을 못 번 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렇다는 건 현대차와 기아의 문제는요.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에서 이 짚어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뭐 주주 구성이나 아니면 뭐 승계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있습니다. 뭐 물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장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걸 실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개선되고 있느냐?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쵸? 무조건 개선되고 있고 자, 이 내용을 보시면 돼요. 지금 기아의 실적을 보면 21년도 대비해서 지금 23년도 확정 실적까지 보면 100% 성장을 했습니다. 그쵸? 이건 실제 나온 내용이고 지금은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내연기관에 대한 시대가 사실상 아직까지는 계속 진행되지만 앞으로 끝나간다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아이오닉이나 EV 시리즈 이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고 있고 이 GMP 플랫폼 자체가 시장에서 좋은 조금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우리는 무조건 가격을 보고 매매하는 게 좋고요. 그 가격에 맞춰서 실적까지 개선되면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면서 그쵸?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가격을 잡는 것, 그쵸? 가격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상대적으로 현대와 기아를 보면서 우리가 관련돼 있는 종목을 잡는 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리아 FT 같은 종목이에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자, 내용 보세요. 지금 2월 달에 강세를 보였던 현대차와 기아차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그 구간에 동일하게 강세를 보였었던 코리아 FT가 있는데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동일하게 조정을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거기 그 조정을 받는 데 있어서 시간차가 발생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관련돼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본다면
주식시장에서 현대차나 기아 말고도요, 다른 종목군들, 다른 섹터나 다른 업종에 가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무조건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뒤에 매수한다는 건 앞으로 좋을 내용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을, 그쵸? 내용을 포함해서 내용을 포함한 주식을 내가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해야 될 건 내가 최저점을 잡을 수 없다. 그리고 반대로 최고점도 잡을 수 없다. 우리는 몸통 구간에서만 공략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총선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앞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불투명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미 가격이 올라왔고 여기에 들어온 돈이 있어요. 우리는 그 돈을 믿고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여기 현대차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온 거고요. 단기는 2주 동안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 구간에 대한 내용이고 2주 동안 수익 전환시키려면 가격을 잘 잡아야겠죠.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현대차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현대차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현대차를 포함해서 기아 그리고 관련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코리아 FT 딱 여기까지의 제가 매수 그리고 매도까지의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타점 그리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 이유 선반영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구조 그쵸 먼저 그 가격이 뜨는 그 이유에 대한 내용들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원리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다면요 매매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1월 1일부터 4월 11일 오늘까지죠. 제 계좌 수익률 72%입니다. 자, 고가 대비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제가 3월 한 중순 이후부터 조금 그 매매하는데 실수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3달 정도의 계좌 수익이 그쵸? 내 계좌 수익이 70%입니다. 70%. 이건 종목 수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가 운 좋게 내가 매매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계좌 수익입니다.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수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구조는 철저하게 가격 전략에서 나오고요. 종목 관련돼서 이해를 한다면 꾸준하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HLB죠. 그렇죠? HLB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었던 건 맞아요. 근데 조정받는 구간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12월 달부터 강한 움직임이 나왔고 저는 12월 달에 강한 걸 확인하고 나서 1월 달부터 매매한 결과 31% 수익 위에 올려보면 18% 수익 쭉 올려보면 13% 수익 이런 식으로 매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구간에서만 매매했다는 점 그리고 고가에 정확하게 매도를 못했다는 점 이게 정상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저가를 정확하게 알고 고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건 전 보는 것에 지나지 않고요. 가격적인 부분, 가격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다른 종목군에서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코리아 FT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현대차, 기아차를 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코리아 FT 어때요? 여기 2월 달에 정확하게 현대차, 기아차를 기준해서 매매한 결과 여기 28%의 수익을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만에 내고 나왔습니다. 물론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절구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제 전체 계좌 수익률이 70%대라는 거 3개월치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매도한 것보다 올라갔을 때 계속해서 매수한 결과 지금 수익 구간에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타점을 실제 소통방에서 공개를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HB테크놀로지 유리기판 쪽이고요. JNT 유리기판 쪽이고요. 흥구석유 요즘에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유가나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죠. 근데 흥구석유는 단기로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근데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철저하게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공략을 했다는 점 그리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시장가 매수 8시 52분 장 시작 전에 다 공유가 된다는 점. 왜? 이미 돌파를 한 종목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나 그쵸?
내가 뭐 손절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계속된다면 와서 배우시고요. 지금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왜? 이게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2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에 먼저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한다는 건 앞으로 좋을 내용이 있는, 즉 호재거리가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먼저 매수하는 선침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이런 상황을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본다면 지금 강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은 4월과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이해했을 때, 그쵸?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내가 어떻게 매매에 활용할지를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